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 맘대로 못 판다. 1억만 주면 집 못 빼고 임대차 3법의 뒤바뀐 가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주 매수인에게 팔려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동의가 만약에 없다면 갭 투자자에게만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집주인들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을 맘대로 팔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데, 실거주라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 때 전세 만기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겠다는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가 없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세입자의 갱신 청구로 인해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어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 없이 집을 팔려면 실거주 매수인이 아닌 갭 투자자한테만 팔아야 한다는 셈인데요. 국토부가 밝힌 임차인이 최초 계약갱신을 요구한 시점이 집주인이 누구인지, 갱신 거절 사유, 실거주 등에 누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거주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선 갱신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거주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협조 아래 집을 매수한 매수인은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 매수인에게 팔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합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임차인이 실거주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고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등 여러가지 절차에 협조했을 경우에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이런 집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죠. 갑자기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결국 마음대로 집을 팔기가 더욱 어렵게 됐는데, 실거주 매수인에게 팔기 위해서 세입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 거주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세를 끼고 매수할 갭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업계 전문가는 매도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지 않는 임차인이 새로 세입자로 있을 동안은 매도할 생각을 아예 접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팔아야겠다면 충분한 할애금을 준다든지 세입자와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1호금 안 주면 집 못 뺀다. 임대차 3법 뒤바뀐 가불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가 이제 유효하냐 이거죠. 이것은 이제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법에 약정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 빚은 혼란이 되겠는데,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구두 연락 두절이라든지 배째라식으로 임차인에게 이도저 못하는 임대인이 발생하게 되고, 임차인과 합의 여부 기준으로 해서 뒤늦은 수습을 나섰지만 사례마다 모호한 해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왔던 서울 노원구의 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하려던 김씨는 임차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데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메시지만 보낸 채 두 달째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그마저 수천 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해놓은 집에 일정 기간 실거주한 후 매도하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이 역시 말을 바꾸느냐며 임차인이 버틴 탓입니다. 김씨는 8년간 거주하다가 사정상 전세를 줬던 집을 이제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 살지도 못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무리한 입법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 요구권 근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분쟁이 점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데, 9월 10일 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차 계약이 가불관계가 뒤바뀌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간의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선시행 후 대응의 모호한 법 해석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임차인의 변심에 따른 분쟁이 되겠고, 집주인이 직접 임차 주택에 들어가 살거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집을 비워주기로 했던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가 되겠는데요. 임차인과 협의를 기준으로 삼겠다며 뒷부분 수습에 나섰지만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유권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 같은데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앞세워서 유료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나타났고, 자, 11월 임차인 만기인 집을 팔 예정인데 임차인과 만기 때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사갈 집을 구하라고 보증금 일부를 미리 빼주기도 했고, 하지만 계약갱신 요구 기간 중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갱신 요구 가능 여부가 모호하다는 해석이 나오자 임차인 태도가 이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 갈 때 집을 증개 수수료라든지 이사비를 더해 전세 대출 이자까지 내놓지 않으면 집을 비워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임차인이 말을 번복한 건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을 만들려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발 책임 좀 져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도 남차하기는 마찬가지라는데요. 신혼부부인 최모 씨는 거주 중인 집 전세에서 2년 더 살 생각이었지만 내쫓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매수인에게 할 테니 나가달라고 한 것인데, 자, 문의해봤지만 담당자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산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뒤늦게 정리에 나섰지만 여전히 쏟아진 다양한 분쟁 행사를 해결하는 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갱신 가능 여부는 매매계약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 간에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이제 규정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건 가이드라인이 아니겠죠. 유튜브 관계자는 최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임대인의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가 판단되는 원칙을 유지된다면서도, 다만 실거주 매수인에게 판단하는 것을 임차인과 합의한 후에 임차인이 갑작스레 변심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한 것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권을 가지고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되겠죠. 이미 임차인과 신뢰 근거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임차인의 신뢰에 반한 행위까지 보호하기 힘들다는 설명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여부를 이걸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가능 때문에 그런데, 특히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률 해석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집주인으로서 임차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 되겠고,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간의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